안녕하세요. 안장쌤의 상영고 전문 고등어 학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읽어보기 7강 자료들 7-1부터 7-12까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고래 이야기부터 엘리베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가 있죠. 이 속에서 핵심 아이디어랑 또 흥미로운 점들 같이 찾아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자료 7-1인데요. 데이비드 존슨하고 돌고래 이야기입니다. 돌고래가 사람 구했다는 이야기는 가끔 듣긴 하는데 이 사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서 생명을 구한 경험이니까요. 돌고래의 지능이나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특히 데이비드라는 분이 이 경험 후에 동물 전체에 대해서 좀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됐다. 이 변화가 참 인상 깊어요. 네,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 정말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구나 싶네요. 자, 그럼 동물 이야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 7-2 영화 속 디지털 특수효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비용 절감 말고도 법규 때문에 특정 장면, 예를 들어 흡연 장면 같은 거 수정할 때 이게 유용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 네, 맞아요. 재촬영 없이 그냥 디지털로 이미지만 싹 바꾸는 거. 제작 현실에서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해결책이죠. 뭐랄까, 예술적인 표현이랑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기술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보이는 걸 바꾸는 기술 이야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는 방식 7-3 심리학의 역치 이론으로 가볼게요. 아, 그거요. 시끄러운 카페 같은 데서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유독 어떤 큰 웃음소리 같은 거에 정신이 확 드는 경험. 이게 바로 역치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역치랑 차이 역치 개념인데요. 절대 역치는 우리가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극이고요. 차이 역치, 이걸 JND라고도 하는데 이건 변화를 알아차리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파트너가 머리 살짝 다듬은 건 잘 몰라도 갑자기 막 보라색 모이칸 스타일로 나타나면 바로 알아보는 거.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그 인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인지 기준점에서 이제 사회 전체의 어떤 속도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7-5인데요. 부유한 사회의 또 다른 모습, 시간 압박을 다루네요.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잘 살게 될수록 오히려 더 바쁘고 쫓기게 된다니. 네, 레빈과 노렌자연 연구가 딱 그걸 지적하죠. 부유한 국가일수록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끊임없이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생산성이란 개인의 웰빙, 이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균형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 균형을 이루면 어쩌면 7-6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덫에 빠질 수도 있겠어요. 안정적이긴 한데 내가 즐겁지 않은 의미 없는 일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요. 네, 맞아요. 그 편안한 함정이라고 표현하죠. 안정적이니까 변화를 좀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길을 선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진짜 뭘 원하나, 내 열정은 뭔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점검 없이 그냥 그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향 7-7에서 지적하는 다친 마음이 바로 이런 걸까요? 어쩌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키려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새로운 가능성, 배움이나 창의성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태도, 이게 정말 성장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려면 또 7-8에서 말하는 위험 감수도 좀 필요하겠네요. 실패할까 봐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성장이 멈춘다. 이 지적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 이게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보상을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 경험 자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주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용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자기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7-9에서 나온 감정 입자도라는 개념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좌절했어, 실망했어 처럼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수전 데이비드 심리학자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게 자기 이해의 정말 첫걸음이에요. 내 상태를 명확히 알면 거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도움을 구할 때도 훨씬 효과적이죠. 감정 어휘가 풍부할수록 정신건강이나 관계에도 좋고요. 네,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7-10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역할이 딱 주어졌다면 이제는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시대니까요. 맞아요. 사회가 많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견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과제가 된 거죠.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탐색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탐색 과정에서 만나는 도전이나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7-11 내용이 좀 의외였어요. 오히려 뇌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적절한 수준의 도전이나 갈등은 뇌를 자극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을 키워준다고 해요. 약간의 스트레스나 변화에 직면하는 게 오히려 정신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셈이라고 할까요? 우리 뇌는 원래 도전을 통해 발전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도전을 통해 발전한다. 마지막 7-12는 엘리베이터 이야기인데요. 이게 도시의 수직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 숨겨진 힘이다. 이런 관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하루에 70억 번이나 이용된다니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앤토니 우드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엘리베이터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초고층 빌딩들 그리고 이렇게 밀집된 도시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뭐 제다타워 같은 사례처럼요. 하늘을 향해서 도시를 확장시킨 정말 핵심적인 기술인 거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세상을 바꾼 기술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 정말 돌고래와의 교감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까지 폭이 넓었네요. 이게 다 다른 주제 같지만 들어보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7-7, 나 자신과 내 감정을 이해하고 또 때로는 불편함이나 도전 7-11, 7-8을 기회로 삼아서 성장하는 과정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어떤 공통된 맥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 흥미로운 역렬인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더 편안해지거나 주어진 성공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위를 향해 나아가던 아니면 내면의 성장을 이루던 기꺼이 좀 새로운 것에 부딪혀보고 그 과정에서 배우려는 태도,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